네, 첫 번째 고민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에요. 네, 중3이요. 네네,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 상황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하고 바로 네. 코로나가 터지고 학교 친구 없이 지내다 학원 친구 통해 다양한 타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중학교 2학년이 될 무렵부터 많은 네. 아이들과 활발히 어울리더니 네네. 귀가가 점차 늦어지고 네. 학습은 뒷전으로 미뤘습니다. 네. 중2 2학기부터는 네. 11시를 마구 넘겨서 씨름 네. 끝에 11시 귀가는 가급적 지키고는 있으나 네. 여전히 귀가는 매일 11시입니다. 네네. 중3 되면서 학습은 내려놨고 네. 자기 학교 친구 선생님들에 대한 반감과 불만이 심해지더니 네. 벌점도 수시로 맞고 네. 본인한테 준 벌점이 억울하다고 선생님들한테 대들고 무례하기 시작했고 네. 친구들 사이에서 양아치 소리가 듣기 시작했고 네. 어머님께는 이제 조퇴 욕구가 끊이질 않습니다. 네. 조퇴를 몇 번 허락하셨고 한 차례 무단 결석도 있었고 네. 전반적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학습 네. 부진, 반항 행동, 등교 네. 거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이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 엄마는 선생님 편, 학교 편이라고 더 흥분하고 분노하는데 네. 어떻게 보듬고 훈육해야 될까요? 네. 어머님이 질문을 되게 많이 남겨주셨는데 네. 공통적인 점을 꼽자면 네. 이제 아이가 어떻게 엄마가 훈육하고 보듬어야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지, 희망을 품고 나아질 수 있는지, 학습적인 네. 것도 다시 올바르게 잡고 학교 생활도 네. 예전처럼 이제 잘 다닐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맞나요? 네. 네, 중학교 3학년이라는 걸 감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면 이제 곧 2학기가 끝이 납니다. 9월이 거의 다 갔고요. 10월, 11월, 12월 지나면 아마 이 친구는 중학교를 졸업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입학이 남았네요. 지금 중학교를 잘 졸업하는 게 이 친구의 목표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어머님이 계속 올리신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잘 학교에 적응해서 다닐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아이를 잘 보듬고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시작점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이 친구가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마 시험이라는 게 시작이 됐을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은 진로학기제가 되면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지 않았고요.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평가라는 게 시작이 됐겠죠. 중학교 2학년 때 평가가 시작이 됐는데 이 친구들이 보통 시험을 보게 되면 점수라는 걸 받게 되고 ABCD 등급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때 엄마와의 어떤 갈등 상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성적을 받았을 때 아이들이 성적을 받았을 때 이걸 평가하고 요거 좀 더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니? 너 학원 다녔는데 왜 이랬니? 혹은 또 수학 점수 이런데 뭐 과외 하나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 아이 학업과 전혀 무관하게 이 아이의 어떤 인성적인 측면, 집에 일찍 들어오는 거,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것만 문제시 삼으셨던 건지 이 아이의 인성에 초점을 맞추셨던 건지 학업에 초점을 맞추셨던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지금 사연을 들어보면 어머님이 이 아이의 지금 학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 양아치 소리 듣기 시작했다. 억울하다고 얘기한다. 한 차례 무단결석했다. 엄마도 선생님도 학교 편이라고 더 흥분하고 분노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은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시면 그 말을 선택적으로 좀 듣는 경향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화가 나서 아이랑 대화를 하시니까 아이의 말이 선택적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이가 엄마는 선생님 편, 학교 편이야. 라며 더 흥분하고 분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사실입니다. 이러면서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 거죠. 그러면 엄마의 말을 이 아이가 들을까요? 어떤 훈육의 말을 해도 이 아이는 듣지 않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반감 표출 덜하고 미운 털도 덜 박히도록 지도하고 싶다. 이거 엄마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아이가 좀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걸 들여다볼 생각이 없으시고 미운 털도 덜 박히도록 그리고 친구들한테 양아치 소리 듣기 시작했고 자꾸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자 그러면 왜 억울하다고 얘기하냐 어머님이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너 미운 털 박히면 안 돼. 너 왜 친구들이 너한테 양아치 소리 하는 거 이거 이래도 괜찮아 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 엄마는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등교 거부를 하고, 내가 왜 지금 일탈 행동을 하고, 내가 왜 자꾸 집 바깥으로 돌고, 왜 11시까지 밖에서 놀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시작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엄마가 알아볼 생각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선생님 편이잖아. 엄마는 학교 편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아이의 말이 진심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수시로 벌점 맞고 모두가 자신을 낙인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주어야 아이가 학교가 덜 지옥일까요? 엄마가 어떻게 해주어야 될까요? 아이가 이 지옥인 학교 생활이 정말로 너무 힘들겠구나라는 공감이 먼저 되셔야 돼요. 정말 힘들겠다. 그래, 네가 이 친구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고 넌 정말 이런 아이가 아닌데 네가 이런 취급을 받고 친구들한테 양아치 소리를 듣고 선생님들한테 자꾸 지적을 받고 그러면서 선생님들이랑 문제가 생겨서 네가 학교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겠구나. 이 공감이 먼저 되셔야 돼요. 이거 제가 지난번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이 아이들이 부모의 공감을 받을 수 없다라면 어디 가서 공감을 받아야 되죠? 그럼 공감 받을 수 없으니까 비슷한 친구를 만나서 바깥으로 나도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공감 먼저 해주셔야죠. 선생님들에게 벌점 받으면 의기소침해지면서도 오히려 대드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에게 벌점 받았을 때 어머님이 선생님한테 벌점 받았어? 그럼 벌점이 지금 몇 점째 쌓였어? 벌점이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어? 그럼 아들, 벌점 안 쌓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가 널 뭘 도와주면 되겠니? 이렇게 감정을 좀 덜어내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너 또 벌점 받았니? 그러게 왜 의기소침해하면서 벌점을 받아? 이런 식의 지적을 만약에 하셨다면 안 하실 수도 있지만 하셨다면 아이가 대들 수밖에 없겠죠. 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나요? 내가 이 아이가 진짜 벌점 받겠다. 나 이렇게 하면 벌점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진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규칙 위반 행동을 고쳐나가도록 어떻게 하면 아이를 이끌 수 있을까요? 힘들어도 학교에서 견뎌내는 힘을 길러야 하는데 왜 견뎌야 하죠? 여기에서 어머님의 판단이 들어오고 계세요. 왜 힘들어도 학교에서 견뎌내야 되는 거죠? 힘들어도 이 아이의 힘듦이 뭔지를 아셔야죠. 이 아이의 힘듦이 진짜 견딜 수 없는 힘듦인지, 이 아이의 힘듦이 견딜만 한 건지를 알아보셔야 되는데, 힘들어도 무조건 견뎌야 되는데, 그 힘을 길러야 하는데, 사소한 일에도 벗어나고자 조퇴 요구하고, 자, 이거 다 어머님 판단이세요. 결석 요구하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여기 지도해야 할까요? 아이를 지도하시겠다는 이 워딩에서 읽혀지는 건 이 어머님 지금 교사용 어머님일 확률이 100%입니다. 아이는 지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도는 선생님이 하시는 거고 학교가 하는 거죠. 어머님은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되는 사람인 거고요.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지도하실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하는데 자신은 미래가 없다고 낭망하곤 합니다.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니까 자신은 미래가 없다고 낭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이가 이거 낭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낭망하면 길을 찾아야죠, 본인이. 이 길을 찾는 데 있어서 적당한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적당한 정보 제공만 엄마가 하시면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하는데 자신은 미래가 없다고 낭망하는데 그 낭망하는 아이 때문에 더 낭망하는 엄마 마음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낭망하는 아이를 어떻게든 낭망하지 않게 해주고 싶은 거죠. 어떻게 아이를 도와야 아이가 희망을 품고 다시 무엇이라도 시도할까요? 자, 긍정심리학의 긍정심리 자본을 이야기한 마틴 셀리그만 박사의 그 말을 빌리면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희망이죠. 긍정심리 자본 안에 있는 게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을 때 아이는 다시 일어나죠. 그럼 이 아이에게 어떤 솔루션을 주면 될까요? 굉장히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면 이 아이는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게 희망을 품지 못하는 건 이 사회가 또는 부모가 또는 학교가 공부를 못하면 넌 이제 패배자야 라고 이야기해왔고 또 부모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확률이 높고 학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공부를 못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희망을 품고 다시 무엇이라도 시도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건 누구죠? 부모입니다. 어머니입니다. 너무 질문이 많지만 총체적인 문제를 다 안고 있다. 총체적인 문제 다 안고 계신 거 제가 알겠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총체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하나의 솔루션은 뭐냐면 어머니이십니다. 사실은 아버님까지 협조해 주신다면 더 말할 게 없지만 사실 어머님 한 분이 시작하시면 이 총체적인 문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온 케이스 중에 고3 케이스, 고3 초반에 자퇴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고3 초반의 자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친구 어머님이랑 같이 코칭 들어왔는데 누가 변했냐? 어머님이 변하셨습니다. 어떻게 변하셨냐? 마음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으셨고 대학도 다 내려놓으셨고 아이가 왜 아파하는지 집중하기 시작하셨어요. 왜 우리 아이가 저렇게 학교 생활이 힘들까? 왜 우리 아이는 학업이 이렇게 힘들까? 그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셨는데 좋아졌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어머님이 하신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셨어요. 박사님, 아이들이 일탈 행동을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는 너무 쉽죠. 그런데 무기력에 빠져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기어 나오지 않는 아이에게 힘을 주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지금 이걸 우리 아이가 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어머님 계세요. 근데 누가 하셨냐? 저는 가이드만 해드렸고 어머님이 무수히 많은 욕심들, 바람들 이걸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 내 아이를 고쳐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 아이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사랑 하나 가지고 시작하셨고요. 그런데 그 사랑 하나 가지고 시작하셨는데 사랑 하나 가지고 시작해 보셨더니 내가 그동안 이 아이에게 바랬던 건 사랑이 아니네.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고 했었던 건 진짜 사랑이 아닌데 이걸 발견하시면서 이 마음에 진짜 사랑이 회복되시면서 아이가 회복됐습니다. 제가 어머님이 이 많은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어머님이 진정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지 스스로 되물어 보십시오. 나는 이 아이에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난 내 아이가 더 나은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모범적인 아이, 남에게 비판받지 않는 아이, 이런 아이가 되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마음이라고 그러면 이 아이는 절대로 바른 길로 지도하실 수 없습니다. 내 아이를 고칠 수 없습니다. 내 아이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의 아픈 마음에 시달리고 있는 이 아이를 어머님이 사랑으로 보듬어 가신다고 그러면 이 케이스 해결할 수 있습니다.